안녕하십니까. SBNSTV의 정혜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스탠드업 코미디언 손동훈님을 모셨는데요. 무슨 얘기 나눴죠? 코미디, 인스타그램, 국제결혼. 그리고 가부장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반전보다 더 화끈한 후반전을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엔젤 투자자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를 제가 찍으면서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찍는 게. 그래가지고 바지에 손을 넣고 네. 20분간 제가 촬영을 해버린 게 업로드가 됐어요. 바지에 손을 넣고요? 네. 이렇게요? 네, 너무 아. 편해가지고. 누구랑 할 때요? 누구랑 했지? 누구였더라? 돌로였던 돌로, 것 같아요. 우리 둘이었던 둘이서 것 하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그게 논란이 되나요? 본인이 논란을 아무도 만들더라고요.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아무도 신경 안 쓸 네, 거예요. 근데 저는 팬티만 보고, 입고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저는 보고 약간 아, 너무 네. 언프로페셔널하다. 너무 프로페셔널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야? 사과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사실 뭐 촬영 때 팬티에 손 넣는 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죠. 팬티에 손을 넣은 거야? 아니면 그냥 바지였어? 그 팬티 안까지야? 아니면 그게 중요해? 팬티, 왜냐면 겨울이어가지고 손이 시렵기 때문에 팬티 안에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바지 아니긴 어쨌든 그 팬티 윗단 쪽에 손이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음경을 만지진 않았던. 음경까지는 안 갖고 이제 그 아래 하복부 쪽 단전 쪽을 제가 아, 마사지를 여기 이쪽을. 했는데 그거 뭐 어때요? 할 수 있지. 네,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 다 같이 할까요? 다 같이 하고 할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할까요? 근데 이거 좀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이게 근데 느낌 이게 있지, 이거. 느낌이 근데 왜 이렇게 하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네요. 래퍼들이 요거 좀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그 래퍼도 이렇게 하지 않나? 이제 래퍼들은 왜냐면 자기가 크다 이거지. 래퍼들은 또 그 바지가 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유래되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흘러내리니까 올리려고. 그러니까 흑인 형들은 좀 아무래도 본토가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분들은 다리가 길어가지고 그 세깅을 하는 게 조금 어울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인들 확실하진 이렇게 않아요. 해야 되겠네. 이렇게. 네. 배바지를 존나 올려야 돼. 명치까지 올려야 비율이 괜찮아져요. 이게 멋있는 거 아니야? 몰라. 근데 그 뭐지? 그 뭐야?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 있지 않나요? 통아저씨? 통아저씨. 와, 그분이 통아저씨 오랜만이다. 역세깅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옛날 뭐 7, 80년대 미국 사람들 보면 사실 청바지 여기까지 올리는 사실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가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어. 네. 이제 빵 하면 나. 보시고 계시구나. 근데 숨구멍은 있네요, 당연히. 근데 통아저씨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죠?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매시 이거 치울 수 있는. Can you type in 통 아저씨 근황? 근황? 아, 이거 어려울 수 있겠는데. 네. 통 아저씨 부탁드립니다. 통에 계시겠죠. 통아저씨 요즘도 통에 들어가기. 내가 옛날에 통 아저씨 본 거는 개콘에서 하시던 거 말고는 난 본 적이 없어. 통아저씨는 스타킹, 개콘 뭐라고 뭐 쓴 이런 데다 거야? 나오죠. 톰 아주씨? 통. 근데 나온 거 같은데? 통아저씨. just go to image. I think you're right. 첫 번째 그거 한 통아저씨. 아직 살아 계시겠죠? 나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한 3, 4개월 전에 그 인터뷰 한 것 같은데요. 오. 근황 올림픽에서. 팟캐스트로 통아저씨 어때? 게스트로. 좋죠. 그래 통안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야. 아니면 통 안에서 통화에서 다 같이 셋이서. 네. 그거는 좋은 기획인데요. 그 기억은 좋긴 하다. 근데 그 약간 좀 저는 폐쇄 공포증 있어가지고. 그래요? 어렸을 때 조금 뭐지? 뭐 그냥 희미한 기억인데 뭔가 머릿속에 남는 걸 봐서 그게 좀 공포였나 봐. 폐쇄 공포. 약간 이제 애들이랑 놀면서 약간 그런 옷장이 아니고 그 테레비 밑에 선반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들어갔어요. 근데 애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내가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열었어. 근데 그게 뭔가 그때 느꼈던 공포가 아직도 내면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쇄 공포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폐쇄 공포증이라서 저 그거 들었는데 폐쇄 공포증이라서 좀 일찍 나오셨다면서요. 엄마 왜? 뱃속에서. 조사하나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맞나요? 그래가지고 조금 루머가 있는. 그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네. 미수가까지. 아니 그 선글라스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출장을 갔을 때 네. 그 공항 면세점에서 산 되게- 루디스 프로젝트입니다. 브랜드가 뭐죠? 루디스 프로젝트. 루디스요? 네네네. 유명한 브랜드인가요? 뭐 오클리 이런 건데 아. 이제 그 두 개인가 세 개를 구매하면 40%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요거만이 아니고 어쨌든 그 공항 면세점 가면은 막 구찌도 있고 루디스도 있고 오클리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매장 전체에서 세 개 사면 40% 할인이더라고요. 오. 그 세개 샀어?
아니요 이제 그 다른 나눠서? 멤버들 보고 사라고 제가 종용해가지고 샀는데 좀 괜찮나요? 간지나는데요. 감사합니다. 40%에서 얼마? 10만 원 초반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쁘진 찍고 않네요. 있는 건가요, 근데? 네, 찍고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찍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엄청 있습니다. 자연스럽네요. 그래서 바지에 손을 넣는 거예요. 이러다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가지고 언제 시작하나 하고 있었는데 네. 시작했군요. 그러면은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으니까 officially, yo Matt, can you bring that third clip, the one, the 저 매트가 한국식 발음입니다. 매시라고 하면 네, 돼요. 페트와 매트의 매트. 매트라고 합니다. 매트, just the third one. Yeah, the this one. 이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요. 뭔가요 이거? 좀 읽어주시죠 캡션을. 89년생 신랑님. and 05년생 신부님 두 분 행복하세요. 축하드립니다. WTC 행복한 국제결혼 봄실장 카톡문의 땡땡땡땡땡. 일단 그 베트남 여성분이세요. 89년생 신랑이 한국 남자고 네. 05년생 신부님이 베트남 여성분이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불러다 놓고 국제 결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 왜냐면 나는 이게 보고 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단 모자이크라는 게 좀 되게 하고 조금 뭔가 불편하더라고. 이게요? 예. 근데 불편할 게 있나? 아니 뭔가 좀 그래도 여성분이 그래도 좀 팔려가는 느낌? 전형적인 본인 편견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일단 16살 차이, 그러니까 굳이 저거를 이제 또 캡션에다가 89년생 나이까지 남성 써놓는- 신랑 05년생 여성 신부 그리고 보통 남성이 이제 조금 이제 결혼 시장에서 좀 이제 뒤처진 분이고 근데 또 여자는 또 예쁘신 분이야. 그리고 모자이크는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근데 요 분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이분 디깅 하셨어요? 다른 콘텐츠를 좀 봤는데 네. 요거를 통해서 조금 봤는데 항상 여성분이 이제 조금 예쁘시고 젊고 근데 이제 뭐 베트남 뭐 태국 뭐 요런 동남아계 사람이고 남자는 뭐 뚱뚱 나이 많고 뚱남들이 좀 많다.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럼 만약에 바꾸면 베트남 여성분이 89년생이고 저분이 05년생이었으면 안 불편했을 거예요? 그것도 불편하죠. 그냥 결혼이- 불편남이잖아요. 결혼이 불편한 건가 그냥? 근데 국제 결혼이라는 키워드가 약간 조금 그런 키워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또 그 옛날 한국에 그게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베트남에서 그 요즘도 있죠. 팔려온 요즘에도 저게 하나의 그 21세기형 팔려온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이제 뭐 저는 근데 남성만의 니즈는 알겠어요. 내가 뭐 결혼 시장에서 약간 조금 뒤쳐졌어. 그런데 조금 더 괜찮은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 근데 못 만나. 그래서 요런 뭐 국제 결혼이든 뭐든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돈 내고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요건 이해를 하는데 저 여성분은 왜 결혼하는 겁니까? 한국이 좋아서? 그냥 베트남에서 05년생이랑 결혼하면 되잖아. 근데 국제 저 89년생이 되게 좋았나 보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도 있겠네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이긴 하지만 시작이 일단 브로커로 시작을 된 것 같고 왜냐면 이분이 이걸로 돈을 버시는 그러니까 뭐 카톡으로 뭐 이런 국제결혼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결해주니까. 매칭을 해주는 그게 서비스가 일단 크고 그래서 일단 그 만난 인텐션이 조금은 의심스럽다. 순수한 사랑의 순수한 뭔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랑이 딱 튼 게 아니라 뭐 굳이 나이스 트라이 디디 댓글 잠시만 굳이 좀 게스를 해보자면은 저 여성분은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으신 분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좀 한국에서 아니면 일을 하시거나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제 결혼하는 게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뭐 미국 시민권자 보고 좀 같이 결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국제 결혼을 한다면 어떤 나라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국제 결혼 한다면요? 네. 저랑 정말 사랑하는 나라의 어떤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이야 아주 전형적인 대답이죠. 이야 이런 이 앵글이 아니 근데 우크라이나 여성분이랑 결혼하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되게 그 힘든 상황이니까 제가 가서 어떻게 세이브를- 위로를 해주면 쉽게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데터 감성이. 프레데터 감성이 아니라 쉽게 이렇게 친해지고 그쵸. 이게 서로의 사랑이 싹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본인은 저요? 국제 결혼 저는 한국 여자가 좋습니다. 에이 진짜예요. 국제 근데 결혼 국제 결혼을 하자면 예.
저도 그래요. 뭐 글쎄요. 사랑을 나라로 뭔가 따질 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어떤 나라 여자들이 예쁜지부터 보죠. 그냥 그 사랑까진 모르겠고 어떤 나라 여성이 예쁘고 오 뭐야? 오 저거 타이프 세트가 떨어지는 네.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야 이거 처음이지 않나요? 처음입니다. 야 제가 제가 엄청난 아까 게스트나 테이프로 보네. 붙여놨는데 떨어졌네요. 네. 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기가 있죠.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병모 형이 형도 하긴 했는데. 여기도 유물론자구만. 기라는 게 있죠. 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저의 기 때문에. 약간. 아무튼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어느 나라 여성분이 제일 예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요? 끌리시는지. 계산하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한 호주, 베트남, 일본? 호주, 호베일. 베트남, 일본. 네. 아 근데 그거 팩트인 게 동양계인데 호주에서 자란 이민 아시안들이 되게 그 예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그 인스타로 봤습니다. 근데 이건 팩트 아니야? 그 되게 오, 그 예쁜 네.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아 호주 출신의 호주 출신의 동양계 뭐 베트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막 보여가지고 보면은 눌러가 보면 다 뭐 시드니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더라고. 로제 씨도 그 호주 맞아요. 로제 씨도 사람 그렇고 아니에요? 거기 물이 좋은가 봐. 호주가 이제 자연이 또 괜찮고 그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미세먼지가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가 그 목장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 소들 아. 그런 막 뭐 양도 그렇고 소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우유 좋은 젖들을 다 먹고 자라서 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 좋은 이제 우유들을 많이 좋은 프로틴, 좋은 프로틴. 좋은 프로틴과 지방 그런 그런 그 영양소가 잘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공돼 있지 않은 순수한. 그리고 또 이상한 그런 막 미국엔 또 막 그 패스처라이즈 밀크라고 해갖고 막 이렇게 막 우유에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호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먹는 그 그레스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우유의 질이 좋지 않나. 치즈 이런 거의 질이 좋지 않나. 유제품의. 유제품의 질이 좋기 때문에 예쁜 여자들이 많다. 아니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아. 키가 뭐 남자 이렇게 우유 많이 마시면 키 이렇게 잘 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 남자분들도 피지컬이 다 좋더라고요. 네덜란드 사람이 키가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되게 그걸로 유명하지 않아요? 우유? 우유 그런 걸로? 그랬던 것 같은데. 자,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벌써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뭐 질문해 주실 거 없어요? 질문 같은 거 준비 아예 안 해주세요. 질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저희는 원래 선질문을 준비를 안 합니다. 선질문 아예 안 하세요? 근데 여기서 저 나갔을 때 준비 없었는데? 질문 온 거 아니 근데 없었는데? 저 동훈 형이 있었어요. 질문 좀 몇 개 하시던데. 준비했었죠. 저는 이렇게 디깅 해가지고 몇 가지는 준비합니다. 저도 준비했습니다. 아 그럼 그 그리고 프로세스를 요거 준비했어요 저희가. 근데 좀 국제 결혼 토픽 준비했는데 국제결혼 좋죠. 국제결혼 좀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만나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분도 있고 진짜 뭐 그 길 가서 연애 처음 시작해서 순수하게 했는데 그냥 헤어지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맞아요. 저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나서 얼마나 사랑하고 뭐 어떻게 잘. 저도 그래서 이 컨텐츠 몇 개 봤는데 그 그래서- 댓글 중에 네.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뭐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동남아 여자 조심해라.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동남아 여자가 조심. 뭘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너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요런 그 컬처가 살짝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돈 보고 결혼한다든지 뭐 뭘 보고 이런 그것 때문에 알고 보면은 뭔가 이 민족성이 안 맞고 이 사람이랑 뭔가 안 맞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약간 좀 조건을 보고 정략 결혼하는 것이 약간 조금 이상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요 문화가 된지는 얼마 안 200년, 됐죠. 최 200년도 안 됐어요. 그쵸. 원래는 정략 결혼이 그거였습니다. 기본기였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정해주고 아니면 조건 보고 그냥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 맞아. 언젠가부터 사랑을 해야 결혼을 한다 요 이데올로기를 반한 거니까 맞아. 사실은 뭐 오히려 솔직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정상화다. 하네. 정상화. 네. 그렇긴 뭐 약간 하네. 좀 뭐 결혼 정보사 같은데 보면은 뭐 남자 등급으로 나눠놔가지고 1등급, 2등급, 뭐 자산 뭐 얼마 이상이면은 뭐 2등급 그리고 여자는 뭐 키 몇에 학벌 이거에 나이 몇 살 이하면은 몇 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약간 좀 너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반감? 고기 같은 것도 막 1등급, 2등급 찍어놓는 것처럼 인간을 너무 급을 나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솔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면 이혼 잘 안 한다고 하던데요. 오히려? 오히려. 조건을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따라놓고 맞췄으니까. 맞춰서 네. 맞추니까 그러니까 더 적다고 들었어요. 확실한 건 아닌데. 왜냐면 사랑은 유통기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안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10년, 20년 산다. 그래, 그러면 안 돼. 근데 주변 친구들은
약간 나랑 조건이 달라 이러면 음. 이제 약간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긴 해. 네. 그것도 맞긴 해. 결혼 생각 있으신가요? 결혼 생각 있죠. 지금 여자친구 있는데 네. 이제 6년 만났나? 준비하신 질문인가요 이거? 준비하신 네, 질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준비한 질문 나왔습니다. 네. 결혼 생각 있으신지.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을 했네요. 코미디언 모셔놓고 결혼하실 건가요? 물어본다는 게 참 재밌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6년 만난 여자친구 있는데 결혼하면 아마 그 친구랑 하지 않을까. 어떤 점이 좀 결혼하게끔 느꼈어요? 모든 면에서 거의 잘 맞아가지고 6년 만난다는 자체가 잘 아, 맞은 6년이나 만나셨구나. 진짜. 네, 그래서 뭐랄까 대화가 잘 통하고 유머 코드가 잘 통하고 이런 거. 그러면은 조금 이제 결혼 아니면은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은 분들한테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오래 만나려면은? 오래 만나려면 네. 오래 만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해주세요. 좋을 것 같아요. 남자가 갑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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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 생각은 뭐냐면 부연 설명을 좀.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오래 가는 잘 행복한 커플들을 보면은 일단 남성분이 여성분보다 돈을 많이 벌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랬어요. 제 주변은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둘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런데 뭔가 약간 이 권력 관계도 아닌데 여성분이 뭐 보통 이기죠. 이렇게 져준다 하잖아요. 남자분이 진짜 져주는 게 져주는 거야 돼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제 생각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저랑 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제 여자친구가 뭐 이거 해줘 하면 제가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싸우다가 제가 져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기분은 내가 져준다는 생각이 100% 들거든요. 진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얘보다 갑이니까 아하. 내가 이런 걸 져줄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좀 더 여자친구가 잘하게 되고 편하게 되고 좀 뭐 품어주는 그런 그렇죠. 품어주는 감성이네요. 느낌이어야 된다는 그게 거죠. 리얼 남자 상남자 시식이네. 저는 근데 약간 가부장제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진짜요. 네. 저는 가부장제 엄청 좋아합니다. 오. 그거에 맞춰 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좀 어떤 포인트들이 좋으신 거죠? 그냥 뭐라 해야 할까. 저는 옛날 우리 아빠들 살았던 게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내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에 부양을 한다. 그게 되게 멋있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되게 숭고한 행위. 맞습니다. 그런 게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뭐 힘들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숭고함이 지켜졌을 때 그때 제일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되게 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뭔가 계속 발전하고 뭔가 되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사회 분위기 자체가. 지금 그런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가부장제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남자가 갑.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뭐 지금 형이 말씀하신 거는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호한다. 네. 요 이데올로기는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보통 가부장제라고 하면은 뭔가 내 머릿속에서 바로 파박 나오는 키워드는 뭐 명절 아니면은 뭐 겸상안함, 가정폭력, 경상안함. 뭐 가정폭력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키워드들이 바로 흘러가는데 이게 뭔가 페미니즘처럼 이 단어가 뭔가 오염된 건지 아니면 이 단어 자체에 그런 뜻이 있는 건지를 찾아보고 싶은데 매트가 못 칠 것 같아요. Can you search that up, Matt? Just try 가부장제. 애초에 그 자체가 부정적인 정의가 돼 있을걸요. 근데 페미니즘은 그 단어 자체로 보면은 부정적인 그건 정의는 아니죠.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오, 푸장제가 됐네.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 모든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장제. 장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점을 많이 보는 거죠. 분명히 뭐 명절 뭐 Yes. 가정폭력 이런 게 있을 수 나무 있는데 그런 걸 없애면서 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정적인 거를 press on number 2.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부장제에 대한 의식이 강고하지가 않았다. 오히려 전통이 아니었다. 애초에 남녀가 결혼을 하면 남자가 처가에서 일정 기간 살았던 것이 맞네. 저게 있었네. 민족의 오랜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확고하게 정착된 역사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 한국의 인식 박힌 가부장제는 변질된 유교적 전통의 그리고 항요 일제감정기 6.25 전쟁 등
사회적 혼란을 거치면서 밑바닥까지 추락한 끝에 지금의 형태로 고착된 것이라고 하지만 할 수가 2000년대 있다. 이후에는 젊은 남성들은 가부장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사회적 부조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남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라고 하네요. 그렇네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일제 이후부터 가부장제가 뿌리 내렸고 외환위기 전까지 이 분위기가 지속됐잖아요. 일제 그때 이후. 전성기 아닙니까? 보십시오. 50년대 그 네네. 전쟁 이후로 그 가부장제 속에서 그 아버지들 존나 이래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90년대 그건 후반까지 그러니까 2000년대가 찬란했던 역사가 다 가부장제가 뿌리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닌가요? 그냥 헛소리 해봤어요. 그냥. 아 근데 저 평등해야죠. 남녀가 평등해야지. 가부장제 같은 네. 등시가 가부장제 가부장처럼 말씀하셨는데 평등해야죠. 평등해야지. 남녀 평등한데. 평등해야 돼. 평등하네. 에이, 평등하자. 네. 네가 밥하고 네. 내가 수저 내 올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이제는 불가능하죠. 사실 이런 그런 삶 자체가 그럼 불가능하고. 데이트 비용 몇 대 몇인가요? 예. 제가 더 내죠. 몇 대 몇이죠? 원래 한 6대 4, 7대 3 되는 것 같은데. 대사 6473 요게 좀 그래도 클래식이긴 하네. 요게 네, 좀 뭐 클래식한 거죠. 근데 아니 보통 남자가 원하고 여자가 원함을 받는 게 보편적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니까. 음. 저는 제가 더 많이 내죠. 저도 요새는 좀 줄이고 있습니다. 아, 원하지 그래요? 않아주면서. 아니요. 네.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가부장. 그 갑자기 90년대 찬란한 이제 아버지들의 역사를 네. 말해가지고 생각난 건데 네. 가부장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90년대 찬란한 역사가 생각났어요. 예. 근데 이게 그 80년대 조던을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 신발을 나이키 신발을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어. 왜냐면 한국이 그때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치. 예, 근데 그 저희가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밑창을 딱 뜯어서 열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최고의 품질이라고 적혀 있어요. 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만들 때 그걸 다 찍은 거야. 신발 안에다가. 그래서 그 당시 나이키 신발 밑에를 열어보면 한국어 써져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울컥하더라고요. 음. 그 뭔가 아버지들의 아. 어머님도 있겠지만 그 노력이 보이면서 그 보이지도 않는데 어쨌든 최고의 품질을 만들려고 그걸 찍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국뽕 차오르던데요. 아니 근데 신발 만드는 건 여성분들이 많이 하셨을걸요 아마. 그래요? 예, 보통 그런 건 했고 우리 그 아버지들은 중화학 쪽 이런 걸 많이 했죠. 헤비 인더스트리 이런 거 예, 철강, 철강, 뭐 예. shipping 뭐 이런 차 거. 만들고 배 맞아. 만들고 이런 걸 독일의 광부로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 네. 그 영화도 나 봤는데. 그 독일의 광부로. 국제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 국제 시장 그거 아버지들 보면 무조건 울죠. 그니까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 참 저는 무조건 제가 울음이 좀 많아요. 감동적이신 네, 스타일이구나. 저는 감성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저는 심파 나오면 무조건 옵니다. 심판? 심파 아, 심파적인 심파. 게 나오면은 심파가 뭐죠? 아 심파 약간 좀 그냥 그 눈물 짜내기. 아, 자극. 눈물 뭐 자극. 슬픈 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울어라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럼 최근 심파 중에 조금 눈물 좀 많이 흘렸던 거 어떤 게 있었나요? 최근 심파요? 네네. 아, 하도 많아가지고 꼽기가 그런데. 저는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신과 함께 원 보면은 아 그 만화? 아니면 영화요? 영화요. 아, 네. 그 신과 함께 보면 마지막쯤에 뭐 나오거든요. 뭐 그 탈영병이 뭐 자기가 너무 어려웠나?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 했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후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때 막 펑펑 울었고 그거랑 무조건 우는 거 하나 또는 IM쌤 아세요? 영화? 뭔지 들어본 다. 쇼펜 나오고 다코탄 패닝 나오는데 네. 쇼펜이 약간 그 지적 장애가 있는 이 지적 능력이 9살인가 그래요. 애 아빠인데 네. 그래서 국가에서 얘가 키울 수 없다. 쇼펜이 키울 수 없다 해가지고 뺏어가려 하는 게 있어요. 맞아, 네. 맞아. 근데 이 다코타 페인은 이제 아빠랑 같이 살고 싶고 그래서 음. 그걸 헤쳐나가는 과정인데 눈물이 좀 고이고 있는 거 지금. 그게 아니라 좀 목이 좀 거기서 보면은 쇼펜이 책을 맨날 읽어줘요 자기 전에. 네. 그 자장가처럼 책을 읽어주는데 애가 나이가 먹으니까 더 어려운 책을 읽고 싶잖아요. 그 아빠한테 어려운 책 주거든요. 한 10살, 11살짜리 읽을 수 있는 눈물 게. 날 것 같아. 근데 쇼펜이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도 못 읽어. 그래서 얘가 그거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 됐어. 이거 다시 그거 읽어줘. 이게 더 좋아. 이러면서 하는 게 있고. 개슬픈데? 그, 준호 씨는 좀 그런 거 눈물 같은 거 잘 안 흘리시죠? 저는 딱히 없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옛날에 그거 뭐야 그 어몽길 대장 나오는 영화 하나 있었는데 그 히말라야. 뭐 이런 히말라야 내용. 그거는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몇 살 때였나요? 그게 한 2014, 15니까 7년 정도 됐네. 한 아니 나 20살, 거의 20대 10년 초반? 전이네. 20대 초반? 그 어떤 파트 보고 눈물 좀 흘리셨나요? 그 정우가 히말라야. 정우가 그 이제 어몽길 대장 시신을 찾으러 가야 된다. 오몽길 대장. 어몽 대장이 돌아가셨어요? 시신을 찾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살아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대장님. 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근데 그러니까 정우가 어몽길 대장을 한 거였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스승인가 뭐 아무튼 뭐 대원들을 시신들을 구하러 가야지. 가야 되는 그 파트가 있어요. 네. 자기의 이제 인생을 그냥 거의 버린다시피 이걸 모두가 말리는데 야 이거 가야 돼. 그러면서 그 파트에서 좀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약간 네. 좀 저는 전후에 원피스 혹시 보시나요? 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러니까 뜨문뜨문만 보고 뭐 이렇게. 아니면은 그 또 제가 눈물했던 그 아마겟돈 영화가 진짜 감동. 아마겟돈 무조건 그게 우는 울죠. 영화죠. 그 마지막에 네, 그 마지막에. 브루스 윌리스인가? 그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내 딸을 지켜줘라 하면서 걔를 집어넣고 이렇게. 네. 자기가 대신 영화 희생하죠. 봤어요?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이제 그 지구에 소행성이 추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행성이 추락해가지고 이제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행성을 이제 박살 내야 되는데 맞아요. 뭐 미사일을 쏠 수가 없으니까 로켓을 타가지고 소행성에 착륙해가지고 소행성에 폭탄을 심어가지고 그걸 해체시켜야 돼. 맞아요. 그래 이런 그래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가 거기 이제 목 매는데요. 그 브루스 윌리스가 거기 캡틴입니다. 맞아요. 폭파팀의 캡틴인데 그 팀 안에 이제 본인의 딸 남자친구가. 딸의 심지어 이제 결혼할 사이예요. 어. 결혼할 사이에 남자랑 어쨌든 여러 명이 팀이에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한 명이 내려가서 폭탄을 눌러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죽어야 돼. 이게 무슨 뭐 전선 같은 거 이슈가 생겨가지고 맞아. 이제 매뉴얼하게 눌러야 되는데. 드라마틱하게 갖고 예. 왔다. 근데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위가 걸렸어요. 맞아. 그래서 그 사위가 걸리고 이제 약간 팀 전체 이제 숙연한 분위기에 브루스 윌리스가 내가 캡틴이니까 내가 너 엘리베이터 마지막에 데려다 주겠다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 딱 내려가가지고 걔를 밀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려 보내고 그래서 그 남자를 안돼 그 엘리베이터도 투명색입니다. 그 절규가 또 보여야 되니까 그걸 투명색으로 만들었어요. 안돼요 브루스 노 이러는데 브루스는 이렇게 하고 이제 본인 희생을 하는 그 장면인데 그게 아주 눈물이 맞아요.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시 보면 지금 보면은 눈물 안 납니다. 아세요? 그래요? 네. 다시 안 봐가지고.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보면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왜냐면 그 심파가 브루스 윌리스가 일단 연기를 못 하고요. 보시면 그런 연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연기를 잘 못하고 그 모든 상황들이 좀 코믹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아마. 그러니까 아니 뭐 거기에 착륙을 해가지고 폭탄을 설치하는 지금 들으니까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때는 말이 됐어요. 저는 그때 저도 처음 봤을 때 뻥뻥 울었는데. 네. 투명 엘리베이터도 말이 됐어요. 그때는. 그치. 근데 벤 애플렉이에요. 그게. 아 그런가요? 사위가 벤 애플렉이에요. 네. 몰랐죠? 좀 이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브루스 윌리스? 어떻게 위기적입니까? 그 어쨌든 인류를 구한 뭔가 네. 위대한 인물로 남을 거 아니야. 야, 이 꼬인 거 봐, 진짜. 그 인물 내가 차지하겠다. 네. 요 감성 아닌가요? 그 이렇게 명예를 보일 수가. 자기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그쵸. 건가요? 근데 난 그 정도 이기적은 리스펙이긴 하다. 내가 그만큼 명예롭고 싶어서 내가 죽을 수 있으면은 그건 리스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거 하려니까 굳이 생각하면. 농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브루스 윌리스 로스트라고 코미디 센트럴에서 만든 로스트 쇼의 주인공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코미디언 브루스 윌리스 로스트 하면서 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자체가 네 그 영화 커리어에 대한 메타포 같다. 이러면서 아마겟돈 마지막에 보면 너가 나중에 죽으면서 더 락한테 대체당하지 않냐. 그 소행성한테. 더 락. 드웨인 존스한테 대체당하듯이 그거 대체당하지 않냐. 뭐 이런 농담 하던데. 근데 브루스 윌리스님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최근에 사망을 하셨어요. 에? 지금요? 아닐걸요? He's dead, right? 아니야. Oh, not yet? bro. 치매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치매가 걸리셨구나. 네, 아이고. 심하게. 그래갖고 아예 지금 막 거의 소통이 안 되고. 근데 I thought I saw like a video. 그러니까 그 브루스 윌리스 가족
분들이 이분 이제 지금 되게 위태로 다 이런 영상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거의 아무튼 쾌유를 빕니다. 그래서 요즘 활동을 못 하신 지 아예 굉장히 못 오래됐죠. 하죠. 아하. 커리어 마지막쯤엔 그 대사를 못 외워가지고 대사를 보면서 연기를 했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영화 커리어 말미의 영화들이 다 별로잖아요. 그런가요? 급 떨어지는 영화들 많이 나왔고 너무 안타깝네요.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겠죠. 치매 왜 걸리는 겁니까? 치매요? 네. 뭐 뇌 손상이겠죠. 뇌손상이다. 예, 근데 당뇨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더라. 이거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블러드 슈가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은 뭐 이게 뇌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 영향이 그런 거 있나요? 예. 치매라는 게 아직 뭐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고 들어가지고. 그니까. 맞아 맞아. 치매가 참 슬픈 것 같아요. 정말 잔인한. 그 또 병이니까. 또 눈물 시리즈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는 영상이 있는데 그 어떤 배우 중에 한 분, 배우분 중에 한 분이 꽤 유명 조연 이런 걸로 많이 나오시는 유명 배우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어머님이랑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드라이브를 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치매 환자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 뒷자리 차 있고 그 아들이 이제 운전하는데 이제 막 뭐 아들 나 아들이야 이러면서 근데 엄마는 이제 아들인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천진난만하게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귀엽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가 돼서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막 웃어. 근데 존나 울어. 누가? 그 아들이. 왜냐면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참 슬프더라고. 그 맞아.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 Remember Me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코코 몰라요? 코코? 아,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다가 Remember Me 부르니까 갑자기 노래 따라 부르잖아요. 그 무조건 울거든요. 저도 코코 그 전반전까지는 봤어요. 전반전까지 봤어요? 네, 후반전이 진짜 역대급입니다. 후반전에 무조건 울어요 마지막에. 전반전에도 저는 그때 뭔가 좀 정신 상태가 이상했던지 전반전도 울었어요. 그래요? 그 기타를 뺏으려고 하잖아요. 네. 가족들이 그거 보고 울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뒤에가 진짜 본인을 끝장납니다. 투영했나요? 거기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근데 심지어 저희 가족은 저 음악하는 거 굉장히 서포트했어요. 기타를 심지어 건네줬던. 네. 그때 첫 마이크를 엄마가 사줬고 저희 공연도 다 오시고 그랬어요. 오, 네. 근데 왜 그 포인트가 뭔가 그러고 싶었나 봐요. 오히려 그런데도 난 성공했어라는 서사를 제가 머릿속으로 내러티브를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겨낸 그 멋진 뮤지션이라는 서사가 없으시니까.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온실 속 화초로 자랐습니다. 저거 뭐죠? 뭐 Can you zoom in a little bit? What's this? 읽어주시죠. One of the biggest like mafia bosses of all time. 오케이. Yes. And for Mafia years, boss. he would just walk around Greenwich Village and act like he had dementia and schizophrenia. 굉장히 유명한 그 갱스터가. 뉴욕의 갱스터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뭐 치매나 이런 뭐 걸린 그런 척- 조현병이 환자. 있는 척을 하면서 다행이다. 갈취를 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걸린 거죠? How do you get caught? Denying he was a gangster, Gigante would wander the streets of Greenwich Village neighborhood in night clothes, muttering incoherently. Relatives, including a brother who was a Roman Catholic priest, insisted Gigante suffer from paranoid schizophrenia and dementia. 형제가 근데 또 그 카톨릭 사제야? 이야, 이거는 또 다른 눈물 스토리인데? 나는 사제야. 카톨릭 사제야. 근데 나의 형은 마피아 보스야. 그래서 그를 뭔가 교화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음모론 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눈물 시리즈 눈물 시리즈. 연장선인데 좀 눈물 얘기 오늘 좀 가부장제 얘기를 했으니까 또 그 반대되는 좀 눈물 얘기를 뭔가 하고 싶으셨던 가부장제의 반대가 왜 눈물이죠? 이야, 오, 근데 맞습니다. 근데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게 가부장제 그쵸. 기본적인 틀이죠. 근데 가부장제 그러니까 그러면 형이 생각하는 가부장제가 뭐예요, 진짜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가부장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성이 그냥 중심이 돼야 된다. 남성이 이끄는 남성 위주로 남성이 이끌어. 이끄는 아. 여자는 따라오는 따라오는 그런 게 이제 가부장제 아닐까요? 근데 여자- 제가 네. 그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도 그 좀 좋은 얘기인 게 네. 그게 내가 그걸 원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가? 와 나의 기가 지금 그러니까 기가 좀 센데, 오늘? 뭐가 계속 떨어지냐? 그러니까 내가 그 가부장제를 원한 내 자신을 위해. 근데 이제 그것이 혐오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어떤 백인이 나와서 나는 백인 위주 사회 원한다. 동양인 흑인 다 따라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래. 그리고 나는 이걸 믿는 거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편하네요. 그것도 진짜. 맞긴 하다. 매튜가 갑자기 그렇게 말해봐 우리 앞에서. 그럼 바로 열 받지 않아요? 나 그럼 제일 먼저 줄 서지.
2인자 포즈.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일빠 매튜가 다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 매튜가 진짜 백인이 맞는 게 완전 백인인 게 여기 실내잖아요. 네. 신발 신고 있어요. 심지어 슈즈 오픈데. 슈즈 오픈데 네. 너무 슬리퍼예요. 네. 알겠어요. 아 근데 그거 좋은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 네. 있죠. 불편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개인이- 내 말은 그겁니다. 그거의 좋은 점만 갖고 가자 이거죠. 예. 근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혐오 발언했습니다. 죄송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약간-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서 이제 상충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를 프리칭을 했을 때 결국에는 다른 레이스가 다른 민족들이 나보다 낮아야 되는 어떠한 이 관계가 설립이 되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라고 그게 느끼게 팩트인 것 되는- 같아. 네네. 그래서 그 가부장적인 것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되니까 그게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그니까요. 불편하겠네요, 그거는. 그니까요. 가부장제는 잘못됐습니다. 의견 바꾸신 건가요? 좋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네. 가부장제는 잘못됐고요. 평등하게 전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끄는 게 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그 리더십을 관계에 갖고 있어서 싶다. 아. 여자친구랑 만약에 여자친구를 사귀면 제가 리드하는 게 제가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부장제가 아니고 리드하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리드를 하는 걸 원하는데 이성애자 시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부장제를 믿는 건 아닐 수. 근데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리드를 하는 걸 좋아할 뿐인데. 리드를 하는 걸 그거는 좋아하는 좋은 거지. 그거는 리드를 그럴 수 있죠. 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해주고 이런 걸 좋아해서 네. 예, 그런 겁니다. 제가 만약 결혼해도 제가 부양하고 네. 제가 먹여 살리고 이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손에 제가- 물 묻히기 싫은 뭐 물은 묻혀야죠, 당연히. 물은 많이 묻혀야 되지. 네, 제가- 물 묻히게 하고 싶은 물은 뭐 알아서 물만 물만 설거지 장갑 좋은 거 사주면 되니까. 네. 아무튼 제가 돈 벌어서 제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내 가족을 내가 먹여 살리고 멋있네요. 보호한다. 네. 이런 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치. 그게 평등한 사회에서 나오는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리드를 어쨌든 해주는 그럼 오히려 남녀 불평등을 그러니까 남한테 불리함을 원하는 걸 수도 여성 있는 위주 사회네요. 거죠. 여성 위주 사회를 원하는 거네 오히려. 저도 몰랐던 저. 남성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나는 일만 할게. 너는 그냥 집에서 쉬고 내 아니야, 돈 써. 집안일 해야죠. 집안일을 해야 된다. 아, 분리가 된 거죠. 아하. 그게 약간 옛날 느낌이라니까요. 그래서 아하. 내가 돈을 다 벌어오고 이 주부가 돼서 일을 다 하고 나를 서포트를 좀 해줘. 그러면은 반대로 여자분이 네. 굉장히 자산가예요. 자산가. 100억대 자산가예요. 어. 그래서 형 보고 네. 너 집에서 그거 집안일만 하고 뭐 네. 코미디 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가. 네. 미소가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너무. 근데 저는 그런 분 안 만날 것 같아요. 뭐 확고한데요? 저는 그렇게 돈 많고 그래서 저를 휘두를 수 있는 여자를 안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만약 그런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내가 집에서 집안일하고 이 여자를 무조건 서포트하고 뭐 이럴 생각을. 좋네요. 예. 그래서 저는 100억 자산가인 여성분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만약에 계시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제 생각과 네. 현실은 다른 거니까. 이 정도 철학이면 인정이네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나는 남자. 근데 이게 좀 집안일이란 키워드가 조금 이 버튼인 것 같아. 빡시게 네. 하는. 어쨌든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뭔가 바로 그 가부장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흘러가는 것처럼 집안일 뭔가 이런 거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는 뭐 너가 말한 대로 이게 조금 낮추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내 관계 성향상 내가 돈 벌고 내가 다 하고 너는 나를 서포트 해줘. 나는 이런 관계를 원해. 라고 말하는 거는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그렇게 말을 하면 약간 조금 불편해지는 상황이 이제 생겼네요. 네. 그렇네요. 그니까요. 분업을 한 건데. 그니까. 맞아. 그리고 사실은 뭐 아까 너 말하는 거 돌아가서 뭐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 뭐 어떤 성별 위주의 사회 요거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취향은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건 사실은 잘못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좀 불편한 거는 네. 그런 그 취향이 내 취향인데 그게 이게 아니라 뭐가 됐던 간에 만약에 내가 음악 취향이 뭐 어때? 근데 누가 나한테 너 음악 취향 그거 뭐
바보 같아. 바보 같아. 뭐 너 그거 하면은 너 인간 쓰레기야. 음. 뭐 만약 이렇게 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너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고 너 음악 못 듣는 거야. 라고 하면 불편해지는 거지. 왜냐면 나의 그냥 취향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어쨌든 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걸 텐데 어쨌든 그 뮤추얼한 존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 이게 또그 표현의 자유랑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또 코미디랑 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드디어 코미디가 나오는구만. 그래서 좋은데요?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실 때 어쨌든 네. 이런 좀 상황 사회적 전반적인 현상상 어쨌든 뭔가 정답을 딱 정해놓고 요거 밖에 나가면은 뭔가 조금 네. 너가 말하는 것처럼 뭐 인스라고 한다든지 그 사람의 뭔가 캐릭터를 좀 윤리적으로 좀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 활동하시면서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코미디 못 할 것 같아서. 그니까 네.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거 그냥 하고 음. 싫어하거나 아니면 너가 잘못했다 뭐 혐오 표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욕하면은 그럼 보지 마세요 제 거. 그런 사람들은 보지 마. 그럼 약간 좀뭐 공연 같은 거 하실 때 좀 기억에 남는 헤클러 있나요? 해클러. 근데 의외로 지금 제가 한 8년 했는데 아예 초반에 그런 적은 있어도 지금 와가지고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뭐 불편해요. 뭐 박차고 나간다든지 뭐 공연을 막으려 한다든지 요런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다 인지하고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앞에 다 엄청나게 많이 설명하고 또 주의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인지하고 보니까 딱히 그런 건 없는 거 같긴 해요.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고 나가서 요구는 할 수 있어도 공연장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은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러 잘 안 갈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이런 거에서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고 그걸 뭔가 조금 딱 뚫어주는 통찰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오지. 네. 그 초반에 하는 그 안내는 어떻게 안내를 해요? 안내는 그냥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워닝 뭐 뭐 이런. 소재나 수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뭐 음. 불편한 표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설명하고 뭐 그 정도 설명하죠. 예, 그 정도를 설명 어떻게 하냐면 예매할 때 예매창이 일단 있고 들어와서 입장할 때 이제 표 확인하고 하잖아요. 그때 한번 또 설명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공연 시작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호스트가 나와서 이제 관객 분위기를 이렇게 주물러요. 그때 또 설명하고 3번 설명하거든요. 거기서 못 알아먹으면은 나가야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불편해요 이렇게 공연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술 먹어서 취해가지고 끼어들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너무 즐기는 분들. 너무 신나서 아니 자기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감상에 방해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제지시키고 막 내보내고 할 때는 있죠. 딱 그 정도 뭐 PC함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와가지고 그거는 뭐 틀린 말이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걸요. 근데 코미디가 불편해서 웃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치. 그냥 어쨌든 내가 뭔가 나를 뭐 불편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뭔가 나의 뭔가를 딱 자극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막 웃겨. 좀 이런 식으로 그 찔르니까 웃긴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뭔가 세상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말을 했어. 네. 그러면 웃기진 않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맞아. 근데 거기에 뭔가 조금 그 반대되는 불편한 라인이 좀 반사회적인 뭔가가 좀 있어야 되긴 하는 것 같아. 그래 맞아. 웃긴 것 같은데. 아니면 제 유머 코드가 그런 건가요? 근데 평화로워야 돼요. 뭐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 거기서 웃음을 뽑아내려면 뽑아낼 수 있겠죠. 생각을 지금 많이 해봐야겠지만 뭐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처음에 깔고 시작하면 뒤에는 좀 반대되는 얘기로 펀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아니면 뭔가 너무 저는 너무 평화로워서 뭐뭐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평화를 약간 좀 비판하는 내용을 말한다든지 좀 어쨌든 사회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통용되는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맞아. 그 얘기 있었다. 저는 완전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얼른 푸틴이 이기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농담을 이제 누군가 했었었는데. 그래도 뼈가 있네요 그거는. 뭐 그런 건 나올 수 있겠죠. 그 코미디를 볼 때 솔직히 코미디만큼
무해한 예술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코미디언은 웃음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음 이외의 의도나 어떤 저의가 있으면 코미디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웃음이 목적이고 궁극적인 가치여야 된다 이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할 때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저는 무조건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 모든 게 다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 웃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웃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난 거잖아요. 웃음이 없어. 최악의 그 결과가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동당해서 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다른 뭐 예술 같은 경우에는 랩이나 뭐 미술이나 뭐 어떤 것들은 어떤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이 감명을 받아서 뭐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미디언은 자기들이 웃음을 주기 위한 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최고로 무해하지 않나.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왜냐면 뭐 음악이나 미술 이런 거는 그냥 뭐 슬픔을 내가 주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안 좋은 걸 프로파간다 아트 이런 거 보면 선동을 하고 있는 게 목표일 수도 있는데 코미디는 어쨌든 그 말 그 자체로 웃음을 주는 것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좀 퓨어하긴 하네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요새는 아닌 코미디언들도 많으니까 아하, 아는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좀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은 그건 느낌. 어떤 건가요? 좀 정치적인 코미디를 하는 정치적인 코미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웃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민주당이면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한 공화당이면 공화당을 지지하기 위한 코미디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보이는 게 이 사람이 아무리 웃긴 농담을 해도 이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그냥 달라요. 웃음을 주기 위해서만 하는 사람과 이걸 프로파간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코미디 하는 사람들은 느껴지는 게 아예 달라요. 관객들도 그냥 바로 느껴요. 어쩔 수가 없어. 못 숨겨 그거는. 그래서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좀 그거 관련 코미디언들 공연을 좀 봤나 보네요. 외국에선 좀 있고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맞아. 외국에. 네. 외국에는 좀 있죠. 뭐 누가 있어야 할 때냐. 아예 그냥 자기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해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서 뭐 데니스 밀러 같은 경우에는 2001년 전에 9.11 전에는 좌파 코미디언 뭐 이런 경우에 가까웠는데 2001년 그거 사건 있고 나서 완전 우파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스페셜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정치적인 좀 이야기. 정치적인 뭔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좀 보면은 좀 불편하고 뭐 좌파 쪽은 모르겠고 하나의 집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면서 저선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진짜 별로여서 한나게 TV 보면 자기 뭐 어렸을 때 뭐 학대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미디를 보는데 사람이 불편해지잖아요. 웃으려고 본 건데 나중에는 보고 내가 했던 그 앞에 그 농담들을 보면은 나중에 봤을 때는 웃음 니들이 좀 이상한 거야 뭐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코미디언으로서 최악의 자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질이 아니라 코미디언이길 포기한 느낌. 그래서 하나의 집이나 뭐 데니스 밀러나 이렇게 자기 프로파간다나 어떤 이념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이런 사람들 되게 안 좋아하죠 저는. 코미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웃음을 줄 때 제가 행복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행복하고 그거죠. 그거 말고 또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나? 그죠. 그러면은 그 코미디에도 어쨌든 그 유행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코드가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뭔가 막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미국 드라마가 잘 되는 드라마들 이렇게 좀 보면은 좀 더 드라이했다가 뭐 좀 더 뭐 프렌즈 같은 게 좀 더 유명을 하고 뭐 이렇게 또 재밌게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보면은 막 석세션 같은 거는 좀 더 블랙 코미디 좀 더 sarcastic한 그런 유머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뭐 스탠드업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 코미디는 요즘엔 좀 유행이 뭐예요? 형이 생각하기에는? 한국 코미디의 유행이요? 네, 코드적인 유행. 코드적인 유행. 굉장히 리스크가 없는 공감대만을 이용한 코미디가 제일 유행인 것 같은데요. 유행이라기보단 그거밖에 못 살아남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왜냐 그거 위에는 무조건 없애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냥 요즘 예능들 다 엄청 무해하고 뭔가 나온 사람들 너무 힐링 하잖아요. 맞아. 관찰 막 이런 관찰. 거. 근데 보면은 그냥 진짜 깔깔 웃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 시간 밥 반 먹으면서 이상 보는 쉿.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행인 것 같아요. 요새는 유행이라기보단 그거밖에 살아남을 수 없는 좀 환경. 저자극 코미디가 유행이다. 네, 저자극 코미디가 유행이고 멜로 좀 멜로 코미디. 힐링, 공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그 인간의 그 정말 파괴적인 걸 보고 웃고 싶은 그 욕망은 어디 가진 않을 텐데 사회적인 현상은 바뀔 수 있어도 그 욕망은 어디 가지 않고 그 욕망은 어딘가에 남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중파나 이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리스크를 없애는 게 자기가 그 이익 창출에 유리하니까 그 코미디도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거보다 조금 더 세질 수 있는 건 유튜브 정도일 거고 유튜브도 지금 거의 뭐 사람들이 이제 막 공중파처럼 취급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오프라인은 건들 수가 없잖아요. 오프라인 생짜 발이 공연, 라이브 공연. 그래서 그게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요. 아, 못 찍으니까. 못 찍으니까 맞네, 못 찍고 맞네.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예, 그래서 공연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로컬 오프라인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저희도 뭐 쇼츠나 릴스나 이런 거 올렸을 때 관객들이 보고 이 재밌네 해서 보러 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수위나 소재나 재미나 훨씬 더 강력하니까 보고 그런 거에서 만족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 근데 진짜 나도 이거에 너무 공감하는 게 이 수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한국 그 방송국의 전반적인 수위가 맞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이게 그래도 내가 최근에 이제 막 좀 찾아보다가 내가 옛날에 JTBC가 처음 나왔을 때 나왔던 그 방송들을 이제 조금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막 썰전, 음. 뭐 마녀사냥, 비정상회담. 내가 요런 걸 좋아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내가 좀 막 대학생 정상회담 재밌었던 거 같아. 재학생 초년생이고 이랬으니까 막 그런 새로운 컨텐츠가 막 한국에서 나오니까 내가 그걸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다시 보는데 아니 이게 수위가 높은 거야 실제로 지금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그 속사정 살롱이라는 TV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막 진중권 뭐 윤종신 이런 사람 허지웅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뭐 심리 관련해서 예, 심리 관련 얘기하면서 뭐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이래갖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심지어 뭐 지금 대통령이 뭐 이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유머로 가는 유머로 가는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 근데 그게 갑자기 종영이 한 22화 만에 종영이 됐단 말이야. 갑자기. 근데 그때가 박근혜 시절이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무조건 뭐 허지웅, 진중권 뭐 이런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무조건 있어. 지금 1편은 신해철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100% 블랙리스트 문학의 그냥 팩트고. 그래서 뭔가 이게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게 나의 추측이거든.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근데 그 당시만 그 10년, 12년 정도만 하더라도 그 뭔가 JTBC가 새로 이제 편성이 되면서 뭔가 케이블 이런 거 이제 방송 3사에서 케이블로 이제 넘어가면서 JTBC가 유일하게 차별화할 수 있었던 게 우리는 진짜 컨텐츠 뭐 진짜 좀 자극적인 거 한다 이거로 시작이 되면서 조금은 그 방송계가 이렇게 가나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다 같이 좀 근데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뭐 불편한 걸 내가 어떻게 사람들 불편한 걸 보고 싶어 하잖아. 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푸냐라고 생각해봤는데 요즘 그런 게 많아. 그 약간 사람들 잘못한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같이 욕하는 거. 근데 그것이 뭐 교통사고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블랙박스 약간 그 뭐 결혼 뭐 상담 이런 것도 결국에는 어떠한 빌런들을 보여주잖아. 이 남자가 존나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 상담해 줄게요라고 불러. 그 다음에 존나 나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랬어요 이러면서 욕 먹게 하는. 요런 게 유행인 것 같아. 그렇게 푸는구나. 그렇게 푸는 것 같아. 그냥 우리 모두가 욕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다 같이 욕하는 거야. MC 뭐 패널 다 심지어 시청자들까지. 합법이니까. 그건. 그리고 유튜브로 뭔가 무슨 빌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올려버리고.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무섭네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 그러니까 막 사이버 레카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이거는 뭔가 감정 레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 뭐 연애 상담이나 결혼 상담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왜냐면은 뭐 무조건 어쨌든 막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막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 봐봐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도 얼굴 다 나오고 그치 공개적으로 문매질 맞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여기를 나온다고 수락했지? 하고 생각이 들면은 이 사람들은 어쨌든 뭐 출연료를 많이 줄 것 같진 않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 진짜 이거를 픽스하고 싶어서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희 뭐 전문가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작가들이 이렇게 막 말을 하겠지. 그래서 저희가 관찰을 하고 같이 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예능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겠지. 근데 사실상 영상을 보면은 뭔가 그냥 이 사람들 물론 그 치료에도 조금 초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별로인지를 보여주는 게 메인 포커스인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아이가 별로인 모습 별로인 행보를 보지만 나중에는 그게 픽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뭔가 픽스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그거 보여주고 끝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푸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연애 관련 프로그램 진짜 많은데 보면 다 빌런 한 명씩 꼭 있고 그러니까. 그거 욕하는 거 바쁘고. 심지어 강영욱 씨도 빌런 강아지들을 불러가지고 결국엔 주인 잘못이다. 주인 잘못이다. 빌런 이렇게 맞아. 풀리는. 그러니까 좀 혼내는 게 많아요 요즘. 뭔가 이렇게 해소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약간 연예인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근데 일반인 분들은 이런 방송 일반인도 불편할 수 있겠다. 비방송인 분들은 대중님들. 대중 불편한 거 신경 쓰면 그 일반인은 일반인인 줄 일반인 하면 되지. 대중 일반인 그럼 연예인을 비일반이라 하세요. 그럼. 네. 그게 낫겠다. 일반인 선배님들은 요걸 붙이 선배님 일반인 선생님들. 일반인 선배님들은 이런 방송 막 어떻게 카메라 내가 어떻게 비춰주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거 방송 편성하는 사람 그걸 좀 약간 이용하는 것 같아. 아 방송 각을 모르고 그냥 자기 해버리니까 이런 진짜 재밌는 이런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연애 방송의 빌런 이런 사람들도 왜 이 사람은 방송 나와가지고 뻔히 사람들 다 보고 욕할 거 아는데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조금 딱히 없는 사람들 내가 보기엔 부르는 것 같아.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 대충 약간 느낌 오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극적면만 편집하고 그리고 심지어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이 사람 뭔가 이렇게 왜냐면은 그게 또 뷰가 그러니까. 돼요. 맞아. 사람들이 그런 거 보게 돼. 그러니까 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몇백만 뷰 이래. 그거 진짜 그냥 완전히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어. 그냥. 그 방송에 대해서 그냥 그게 화자가 전혀 안 되고 방송도 어쩔 수 없는 게 있겠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보는데. 그것도 나도 이해는 해. 그러니까 나도 정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 모랄 그 파인 라인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이제 뭔가 그런 뭔가 방송국 오르거나이제이션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룹 띵킹이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들 어쨌든 이해관계가 다 뭉쳐 있는 사람들만 같이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거 잘 나와야 돼 이번 편. 그런 사람들이 서로 아이디어 짜고 서로 편집을 계속하니까 그냥 계속 자극적인 것만 가는 거야. 이거를 잡아주고 뭔가 야 이거 하면 그래도 좀 이거 좀 도덕상 문제되지 않아? 이거를 잡는 그 라인이 분명히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흐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맞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과거에는 좀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빌런짓을 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 막 무한도전 이런 거 보면은 막 자기 자신 막 평균 이하로 낮추고 뭐 이런 그리고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그런 코런코 불편한 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이해관계가 뭉쳐 있는 사람이니까 서로 내가 어느 정도 빌런짓 할게. 나 편집 좀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해가지고 야 이거 좀 빼자.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더 페어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냥 아예 밖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관찰 이 새끼 쓰레기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우리 심리 영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도 뭔가 그렇게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도 이제 뭔가 이런 걸 이런 그 인더스트리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뭐 당연히 엄청 변방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고민과 뭐 그런 뷰라던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맞아 어려워. 금전적으로 이런 거 하는 그 밸런스를 엄청 고민을 그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는 것 같거든요. 뭐 형도 하겠지만 그래서 자극적인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SPNC가 S가 더 잘 되려면 더 자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더 자극적으로 가야 된다. 더 일반인 불러가지고 욕하세요 지금 당장. 일반 여기 앉혀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해놓고 말실수 계속하게 만든 다음에 욕하세요 이렇게 만드세요. 그럼 무조건 떡상합니다. 근데 그게 도덕적이지가 않잖아요. 돈이 되잖아요. 잔혹한데. 그래서 그 뷰랑 뭔가 뷰 뭐 그리고 브랜드 도덕성 뭔가 이 세 가를 좀 동시에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딱 중간점을 난 찍고 싶은데 어렵죠. 그게 어려워. 어렵죠. 그 중간점이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중간점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중간점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비도덕적이라고 느끼겠죠. 네, 많은 무조건. 분들한테는. 맞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결국에는 뭐 욕할 사람 욕하고 찬양할 사람 찬양하는데 그 내가 막 그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더 페이크가 되고 내가 그럼 더 욕 먹고 맞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길 가야 된다. 아멘이다 아멘.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두려움 없으려면 뭘 해야 되나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리얼로. 아 그래요? 급성기. 왜냐면은 공포라는 게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나 이러다 좆되면 어떡하지? 뭐 캔슬돼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방송 너무 재미없게 만들어가지고 뷰 안 나와가지고 네. 월세 못 내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좀 현실에서 초월적인 거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그러면 되든 말든. 성경이 아니라 뭐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선체 네. 뭐 물리학 같은 걸 네. 공부하면서 요거에 비하면 나는 이 소실점에 불과하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좀 내 삶을 이렇게 현실적인 것에 약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것들이 공포를 유체 이탈을 연구하면 되겠는데요? 유체 이탈.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니까. 근데 유체 이탈 하면은 딴 영혼이 내 몸에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진지해서 웃겨. 네. 재밌네. 네. 아 재밌어요. 또딴 영혼 들어오면 어떡해?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트라우마를 이겨내려면 트라우마에 계속 노출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아하.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그 두려움을 직시하고 계속 그거에 노출돼야 가장 맞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맞아요. 전 무조건 직진이라 가지고 다른 길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맞아요. 농담도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결과는 잘 봐주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팟캐스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팟캐스트가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은 네. 이제 뭔가 뭐 광고주들 아니면은 뭐 대중의 전반적인 대중 선배님. 대중 선생님들의 전반적인 그 정치인 얘기하는 거예요? DJ 선생님들의 전반적인 그 반응은 이거 안 본다. 안 본다. 이거. 이게 뭐 1시간 무편집을 해갖고 뭐 1시간에 떠드는 거 안 봐. 그리고 실제 업계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네. 시작하기 전에. 안 본다 그래요? 이거. 네. 안 본다. 근데 꽤 보잖아요. 뭐 10,000명 넘고 그렇지만 꽤 보긴 하지만은 어쨌든 또 10만 100만 아닌 건 또 팩트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거지 점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당연히 그래서 하는 거지만 근데 돈 못 번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그게 이제 양날의 검이라는 거지. 해놓고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사실은 짧게 보면 안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해갖고 한번 빵 터뜨려갖고 이게 왜냐면 이 프로그램 편성들이 다 길게 보고 하는 편성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치. 뭐 5년 10년 할 건 맞아. 아니죠. 왜냐면 이 PD들이 뭔가 야 이거 해갖고 야 우리 야 롱런하자. 이걸로 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해갖고 우리 이 팀들 작가 팀들 다 롱런해갖고 우리 그럴 거면 자기 사업했겠지.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이거 프로그램 했다가 이 프로그램 했다가 계속 옮겨다니면서 방송국 안에서 하는 거니까 방송국 안에서 그 인스튜트 스트럭처 나는 가장 자극적이고 핫한 프로그램을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그 시야가 근시야적인 것 같거든. 아하. 그러니까 훨씬 더 자극적인 거를 그냥 가는 거지. 그 PD들도 계약할 때 몇 부작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시즌제를 가려면 그게 잘 돼야 시즌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시안적으로 무조건 제일 자극적인 거 가자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거 같고 드라마를 할 때도 요새는 옛날에 뭐 20부작 뭐 이렇게 했잖아 기본적으로 뭐 주말 드라마 했을 때 지금은 16부작, 12부작 어떤 거 8부작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니 시리즈. 아예 그런 식으로 짧게 가고 지금 그 원래 오징어 게임 2도 원래 오징어 게임 2 했을 때 16부작이라서 그걸 한 번에 갈라 그랬대요. 근데 그거 무조건 잘라야 된다 넷플릭스에서 해서 그렇게 얘기가 어쩔 수 없이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길게 볼 수가 없는 사회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의 한 축이 뭐 사람들 자체가 이제 집중력이 짧아졌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반면으로 생각하면은 팟캐스트 같은 거 1시간 그냥 쭉 무편집으로 가는데 이거 볼 사람들은 쭉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짧아졌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야. 이게 선우가 맞는 건지 집중력이 짧아져서 컨텐츠가 짧아지는 건지 컨텐츠 짧은 거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짧은 것만 소비하게 되는 건지 이걸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약간 닭과 예. 계란 타입 슛인데. 그렇지. 그래서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 진짜 맞아. 이건 진짜 맞아요. 이건 진짜 맞아요. 하고 싶은 거를 그냥 계속 하면은 뭐라도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이 피드백이 오겠지.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 같은데 한번 바꿔보고 아니면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이 뭔가 사회적인 스트럭처 틀을 내가 이렇게 깰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런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초중고 졸업해서 대학교 가서 군대 갔다 와서 회사 취직해서 집 사고 이런 가이드라인 있는데 내가 그걸 뭐 하나 안 했어. 고등학교를 안 갔어. 근데 회사 취직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요거 안 해도 되는 거였네. 되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내가 다른 옆길로 가면은 또 그 거기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뭔가 새로운 이제 정의가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하는 거에 믿음을 더 주는 것 같아요. 뭐 맞아. 형도 코미디언 분들 주변에 많으니까 네. 좀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코미디언들이랑 그냥 농담 따먹기밖에 안 하는데요. 아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친한데. 예. 친하니까 이제 농담 따먹기 많이 하고 진지한 얘기는 이제 술 먹었을 때나 아니면 진지한 분위기가 진짜로 형성됐을 때 진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이제 하다가 이걸 내가 먼저 깰까 일단 보고 있고 같이 오면서. 못 참는 거야. 코미디언을 못 참아요. 그냥 진지한 분위기 오래 가는 것도 못 참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고 있죠. 왜 진지한 얘기를 못 참는 것 같아요? 진지한 얘기요? 음. 글쎄요. 재미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다. 그냥 그냥 무조건 웃겨야 되는구나.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하다가도 이제 웃긴 거 생각났는데 이 진지한 분위기 자체가 웃길 수 있는 최상의 그거예요. 그쵸. 텐션이란 게 딱 있고 진지하니까 이게 오오 이러다가 이거 콕 찌르면 팡 터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풍선처럼. 약간 틱장애처럼 탁 나와버리는 거. 어쩔 수 없이 팍 나오는 거야. 팍 나오는 거야. 그냥 그게 이렇게 형성돼 있어. 어쩔 수가 없어요. 코미디언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약간 교무실 이런 데 가면은 웃기고 싶어. 오히려 남자애들 더 그렇잖아요. 네, 또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싶고. 약간 그 웃음 참는 그 재미가 있긴 하지. 그쵸. 수업 시간에 그 남자애들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이런 거 못 참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그 텐션을 깨고 싶어가지고. 여기 이거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 말 하면 존나 웃길 것 같은데. 그래 이거 하는 애들이 코미디언 많이 되죠. 그걸 못 참는 애들이 못 참아. 장애 있으신 분들이. 그냥 이게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농담 틱 같은 거죠. 톡 나오는. 진지한 얘기는 어떤 얘기 많이 하나요? 뭐 미래? 그쵸. 스탠드 코미디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웃긴 농담 쓰냐? 뭐 그런 얘기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씬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하다만한 얘기예요. 근데 더 좋은 농담 쓰고 무대 많이 올라가고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고 결국엔 그거잖아.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비교해야 돼, 맞아. 예. 근데 이게 다르게 돌아서 계속 그 걸로 가니까. 어차피 똑같은 결론인데 야 우리 또 되게 생산적인 얘기했다 속으로 착각하고 또 하고 그죠. 반복되는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떠세요? 이 팟캐스트도 이 길게 보는 게 너무 좋은 거라 생각이 드는 게 조로건도 만약에 할 때 처음 한 1, 200회까지는 그렇게 인기 없었어요, 사실. 1, 200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슉슉슉 올라가더니 이제 그 전 세계 최고의 팟캐스트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저는 되게 빨리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그렇긴 해. 스페이스 TV. 네, 감사하게도. 퀄리티에 비해서 되게 잘 되고 있어서 이런 거 못 참는다 이거죠, 이런 거. 그래서 좋은 얘기 하다가 이제 이거를 또 꺾어버려야 돼. 이거 내가 아. 못 참는 거야. 코미디언들이 그 종특이 또 칭찬받는 걸 진짜 못 견뎌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러면서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되게 험불한 사람들인 것 같아. 결국에는. 이게 무대 올라가면 험불해지는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험불해질 수밖에 없는. 요거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것도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건데 네. 뭐 예를 들어서 퀄리티에 비해서 재밌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사실은 무례한 말이잖아요. 근데 웃기잖아요. 그리고 무한도전 같은 거 보면 박명수님 이런 분들이 되게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뭔가 좀 쎄해져. 쎄해진다. 그거 뭐 차이가 뭔지가 궁금해요. 그 스킬. 스킬? 뭔 차이가 있고 왜 쎄해지는 장동민 것이고. 형도 정님도 엄청 잘하시는 것 같고 난 박명수보다 장동민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 맞아. 장동민은 진짜 그 피해 게임 3 보셨어요? 아니요. 최근에 나온 서바이벌 게임 그 예능이 있는데 스포일러가 되는구나. 할게요. 네. 우승했거든요. 네. 또 지니어스도 우승. 와, 지니어스 2, 진짜 똑똑해. 3 그다음에 소사이어티 게임 그리고 피해 게임 해가지고 나온 서바이벌 모든 걸 다 우승했어요. 상금 싹쓸이. 진짜 머리가 진짜 비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 포만 하고 넘어가는. 장동민은 저는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 웃기네. 그냥 코미디적인 게 아니라 그냥 머리 자체가 다방면으로 비상한 것 같아요. 서바이벌이라는 게 그냥 뭘 외워서 암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주식도 잘하세요. 심지어. 맞아. 투자도 네. 잘하시고. 근데 그거는 뭐 더 지켜봐야죠. 맞아요. 그리고 사업도 그래도
막 너무 이상한 사업 안 하고 PC방이나 뭐 이런 거. 뭐 PC방, 음식점 이런 거 하시면서 그걸 탄탄하게 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되게 막 뭐 이렇게 막 이상민 이런 분들 가면 무슨 막 석유 뭐 이런 거 했다가 사기다 하고 막 이러잖아. 너무 막 너무 가잖아. 막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너무 거. 내 바운드리 바깥에 있는. 너무 해가지고. 가잖아. 근데 그 형은 또 그렇게 오버 안 하시고 되게 그냥 내가 아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을 되게 막 사용을 다 이렇게 부양을 하면서 다 음식점에서 일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부장제 보셨어요? 장님 가부장제의 좋은 점. 아니 왜냐면 농담이고 정동민이 근데 진짜 자기가 리드를 하고 그 맞아. 완전 리더 체질이거든요. 맞아. 자기가 리드를 하고 자기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지키고 자기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돈 다 벌어서 해고 자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한테 무조건 보답하고 맞아. 이런 거. 자기 누나인가 자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를 못 갔나 대학교를 못 갔나 자기 부양 그 해준다고 장동민 그 해준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자기 누나한테 엄청 그걸 해요. 누나분이 지금 병에 걸리셨나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하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인성까지. 너무 멋있어 진짜. 그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욕받고 이러니까 되게 무례하고 비호감처럼 보이는데 장동민을 아는 사람들은 장동민을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방송에서만 보이는 모습을 보고 사람 판단한다는 게 조금 자제해야 그쵸. 될 필요가 있겠구나. 맞아요. 그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세야지는 거죠? 똑똑해야 된다. 장동민처럼 그냥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이거 아닌가요? 없는 자기 모르겠어요. 그 소스가 뭔지가 궁금해. 타고나는 거 아닐까요? 타고나는 거다. 그 인텐션? 그 뭔가 그 사람의 뭔가 어쨌든 근데 그거 같아. 어린 시절에 겪었던 뭐 어떤 일들의 종합체 같은데 어렸을 때 되게 갑자기요.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은 것 같더라고요. 그 어릴 때 가난하니까 겪었던 그 안 좋은 것들 일이 잘못 발현되면은 뭐 범죄자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응축시켜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뭘 해봐야 되겠다라는 식의 뭔가 어떤 트라우마적일 수도 있는 경험을 겪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런 걸 이렇게 응축시켜 가지고 좋게 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집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뭔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 웃긴 거. 형도 그러니까 형도 그런 식의 스타일의 코미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원라인으로 되게 어떻게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일 수 있는 말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웃기게 재밌게 하는 건데. 푸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연습도 아니지. 근데 말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주변에 코미디언 재능의 영역인가 보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재능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주변에 다 코미디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식의 농담들 되게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칭찬해준 척하다 팔 꺾고 욕하는 척하다 갑자기 칭찬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체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면서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계산이 좀 들어가거나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이러면 웃기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던지는 순간 호흡이나 템포나 뭔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세해지는 거예요. 맞네. 저는 딱히 생각 안 하고 방금 그것도 한 거거든요. 그냥 이거에서 그냥 그래. 그러니까 뭔가 유머에만 치중을 해야 되나 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내가 형들 팟캐스트 나가가지고 그 데니초 형이랑 형이랑 팟캐스트 나가서 퀄리티 비도 잘 됐네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내 모습 생각해보니까 존나 별로일 것 같은 거야. 안 웃길 것 같은 거야. 퀄리티에서 잘 됐네요. 요 그 톤의 문제, 말투도 있는 것 같아. 형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그 서사가 일단 있었고, 그러니까 일단 앞에 깔아놓는 게 있었죠. 칭찬으로 시작을 한 칭찬으로 다음에. 맞네. 근데 뭐 퀄리티보다 잘 된 것 같긴 그럼 한데 이런 식으로 좀 흘리는 내가-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뭐야 데니초 형이랑 하는 팟캐스트 되게 주도 많이 나고 잘 되더라고요. 저희가요? 안 나와요 저희. 퀄리티에 비해서 잘 나오던데요. 네네네. 재밌나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요? 저희가 또 그게 있는 게 저희한테 무슨 농담했을 때 기분 나빠하면 그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코미디언들은 자기 기분 나빠하는 순간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내가 코미디언이잖아요. 네. 어떤 다른 코미디언이 나한테 농담했어요. 네. 거기서 내가 기분 나빠하는 티를 내잖아요. 그럼 바로 그럼 약간 족밥 느낌. 족밥이죠. 그럼. 누가 멋있다, 그 기분 나쁜 사람이. 그치. 기분 나쁜 사람 족밥이지. 어. 네. 되게 컬처가 재밌어. 네. 아, 그거 진짜 근데 사이 그 굳은 사이 개백이겠는데 그러면은 그쵸, 서로 이제 너 이거까지 안 돼 이런 식으로 밀다가 근데 안 쌓여요, 약간? 쌓이는데 이제 그냥 아예 굳은 살을 베겨가지고 아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면은 너무 귀여워요. 보면 그러겠다. 아무 위트가 없는 이 그냥 쌍욕이잖아요. 최고다. 1분짜리 영상인데
1분 이상의 악플을 써놔. 그러면 야 얘는 이렇게 열심히 악플을 쓰나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악플에 있어서는 그건 아예 좋다. 데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코미디언이 더 나의 개인적인 거 가지고도 이렇게 팩팩팩 하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거든. 막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가지고 하고 하니까. 이게 그 아 근데 그게 있죠. 부모님 그냥 욕을 하지만 이제 좋은 부모님에 대한 칭찬을 하다가 이제 죽은 거에 대한 농담을 뭐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실제로 가서는 진짜 뭐 같이 밤을 새워준다든가 장례식장 가서 이런 식으로 아하. 하긴 하죠. 선행을 일단 하고 그러니까 선행을 이렇게 내가 욕을 나중에 그 농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그거기 때문에 진심된 행동이 나오고 나서 그 사람 그 다른 코미디언 부모님은 아마 돌아가신 코미디언도 아 이 사람이 날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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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서 이런 농담을 하는구나. 믿음이 게- 필요한 거군요. 이게 자기는 체감을 하니까 음. 그러니까 그렇게 센 농담을 해도 그게 아무 데미지가 없는 거죠. 뭔가 코미디언들 사이에 이게 약간 사회적 지능 대회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치. 예. 진짜. 예. 왜냐면은 진짜 막 그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누가 제일 웃기고 요게 그냥 그 그룹의 어떠한 그 사회적인 서열이라고 보여야 되나? 뭐 그거를 그냥 끊임없이 계속 하는 느낌? 그걸 뭔가 누가 제일 웃기고 뭔가 근데 이게 코미디언 사이에서 거기 안에서도 제일 웃긴 사람 또 있을 거 아니야. 있죠. 그러니까. 있죠. 제일 웃긴 사람? 코미디언들끼리 있을 때 제일 웃긴 사람. 음. 이선민 형 존나 웃기고 음. 선민이 형 진짜 웃기고 그 메타 코미디 그 맨날 옷 키 벗는 큰 형 키 있잖아요. 큰 분? 옷 벗고 뚱뚱한 형. 약간 누구지, 이대길이라고 약간 눈이 땡글하고 스탠드 코미디언 말고 아. 그 면상들이라고 하는데 네네. 예, 그 형님이랑 주한이 형 김주한 형 있거든요. 코미디언 중에 그 네. 전라도 출신 형. 그 형 진짜 웃기고 음. 동아 형도 웃기고. 그러니까 술 마실 때 진짜 동아 형은 술 마실 때 못 참아요. 그냥 아. 술 마실 때 저희는 좀 진지한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술 누구인 마시잖아요. 터뜨리는구나. 무조건 아. 계속해요. 병적으로 해. 막 여기 뭐 바사장 있잖아요. 바사장한테 무조건 던져. 그 옆자리에 어떤 사람도 앉아 있잖아요. 옆자리 사람도 무조건 웃겨야 돼. 병이에요. 만약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다치잖아요. 그럼 무조건 같이 타는 사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무조건 웃겨야 돼. 대박이다. 병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어색함을 못 참아서 그런 잠시만요. 것도 있나? 연장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연장전으로 가시죠. 페이스. SPNS